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어지러운 시국에 경기마저 꽁꽁 얼어붙으면서 유난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시민들은 지는 해를 보며 한 해를 마무리했고 박근혜 정부 퇴진을 외치는 올해 마지막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품에 안고 2016년의 태양이 저뭅니다. 시민들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모로 경기도 안 좋았던 것 같고 정치적으로도 많이 시끄러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있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둠이 내린 도심을 밝히는 붉은 촛불. 올해도 속절없이 가는 해가 아쉽기도 하지만 어지러운 시국에 유난히 답답했던 한 해를 보낸 시민들의 마음은 복잡다단하기만 합니다. 박근혜 정권을 내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자는 송박영신 집회를 통해 새 시대를 맞이하길 진심으로 기원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모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걱정 안 하고 그냥 자기 일에 좀 전념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좋지 않았던 일들은 모두 촛불과 함께 활활 태워버리고 내년에는 희망이 가득하길 소망하며 저마다 새해를 향한 기대를 품어봅니다. 나라가 너무 어수선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엄마도 아이도 다 웃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회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난히도 아픔이 많았던 2016년. 저무는 해를 희망으로 보듬어 안고 모두가 힘찬 울음소리로 시작될 정유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올 한 해 각종 경기 지표가 곤두박질치고 전국까지 불안하다 보니 연말 분위기도 여느 해 같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어려웠지만 주위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기부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로변에 자리한 작은 붕어빵 가게. 꽁꽁언 몸을 녹이고 달달한 겨울철 별미를 맛보려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붕어빵 장수 예순의 김남수 씨는 올해 익산시에 2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남과 나누는 것을 좋아했던 어머니 뜻을 따라 매년 붕어빵을 판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넉넉하고 풍성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내가 작지만 나눠 먹을 줄 안다는 게 하고 나면 1년이 참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화장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민병기 씨는 금연을 하고 아낀 담뱃값 3만 원으로 17년 전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국내에만 18명, 전 세계에 40여 명의 어려운 아동과 결연을 맺었고 백혈병 환자나 노인 관련 단체 등 10여 곳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수입의 30-40%를 기부하는 대신 검소한 생활 방식을 고수하는 민 씨. 올해는 매출이 반토막 날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았지만 기부를 끊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아동들을 직접 얼굴을 보곤 하진 않았지만 또 갑자기 끊게 되면 내가 좀 어렵다 끊게 되면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은? 경기 침체와 불안정한 시국 상황에 전국적으로 기부는 20-30%가량 줄어든 상황. 하지만 개인 기부자가 70%를 차지하는 전북은 예년 수준을 다소 웃돌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일을 생각하는 넉넉한 마음들이 모여 차갑기만 한 겨울을 훈훈하게 데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지역 경제가 살얼음 판인데도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은행의 역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 활동이 거의 없고 보고서조차 내지 않아 전북은 경제 연구에서도 소외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올해 발간한 조사 연구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른 관광 활성화 방안과 최근 주택 동향, 그리고 독일 강소기업 육성 정책과 시사점을 보고서로 냈습니다. 하지만 이웃 광주 전남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광주 전남은 농업 6차 산업화 현황과 시사점, 고속철 개통과 향후 과제,
한계기업 현황과 특징 등 무려 12건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성장 잠재력 관련한 연구들이 좀 계속돼야 될 것 같고요. 고령화라든지 지금 저출산 때문에 생산 능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거 관련한 정책 방향. 광주 전남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고서가 2015년 7건에서 올해 3건으로 감소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북본부는 경제단체 네트워크 구축과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주력했기 때문이라는 다소 동떨어진 해명을 내놓습니다. 전체적인 중소기업 지원 방향을 이렇게 정해서 가려는 이 장기적인 연구를 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런 보고서들이 나올 거고. 전북본부는 최근 기술보증기금, 식품클러스터 등과 잇따라 업무 협약을 맺고 외형적인 실적 쌓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전북의 유일한 국책경제연구기관의 위축은 결국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헤쳐나갈 정보 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 전주를 방문해 민주당 광역기초의원과 송하진 도지사 등을 잇따라 만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또한 대선 과정에서는 대의에 따라 국민의당과 힘을 모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저녁 5시 반부터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열린 제8차 전북도민 총궐기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내년에도 280여 명의 저소득층 아이들이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을 제공받습니다. 전주시는 매일 새벽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등에게 따뜻한 밥과 국, 반찬이 들어있는 도시락을 전달하는 엄마의 밥상 사업의 내년도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엄마의 밥상은 행자부의 우수 정책으로 선정되고 감사원 표창을 받는 등 많은 호평을 받은 정책으로 시민들의 후원을 통해 해마다 대상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정부에서 지원받은 특별교부세가 올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104억 원으로 지난해 223억 원이나 2014년 198억 원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정부가 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원으로 자치단체나 정치인의 확보 노력에 따라 좌우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용지별 사업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이를 위해 공유수면 매립 면허 양도 양수비와 용지 조성비 등 개발 비용과 매립 완료 후 토지 가치 상승에 따른 개발 이익을 추정하고 최종적으로 공유수면 매립 면허 양도 양수비와 총 사업비 정산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새만금 매립에 따른 개발 비용이 과다해 새만금의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투자자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사장의 교비 횡령을 묵인한 횡령으로 군산 서해대 전 총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 방조 혐의로 54살 황모 전 총장 등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